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작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그 이후에 또 전해지는 소식이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 수주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은 어제 잘 보셨으니까 시장 얘기는 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국내 기업들 대형주 쪽에서 뭔가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숨 쉴 틈 없이 들썩들썩거리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된 쪽이 아침부터 크게 이슈가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앵커님도 주식 사실 준비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로 일단 시작해서 끝을 맺는다고 하게 되면요. 끝은 앵커님이 끝내셔야 끝이죠.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서 인텔과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아직 인텔 쪽의 반응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영어로 막 들리길래 그냥 껐거든요. 네, 저한테 영어를 하다니. 네, 그래서 일단 인텔과 반도체 관련된 쪽에 오스틴 공장 쪽에서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이제 인텔의 위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인텔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죠. 특히 인텔과 삼성전자는 어떤 관계가 상당히 어떤 같은 영역은 달라도 반도체 업계 쪽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죠. 한 99년부터 인텔이 거의 주름 잡던 회사가 메모리 쪽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 다시 뭐 인텔이 역전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나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칩 관련된 쪽에서 AMD한테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을 돌리고 자기는 이제 집중하는 쪽으로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는 그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경쟁사들한테 안 밀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하기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좀 위탁시킬 건 위탁시키고 자기가 집중할 건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CPU의 위탁이 아니라 GPU라고 하는 그래픽 관련된 쪽의 칩을 어떤 위탁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삼성전자한테 모든 게 다 떨어지느냐 이건 또 아니죠. TSMC가 최근에 애리조나 공장에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인텔이 어떤 수주를 줬기 때문에 이쪽 계약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병행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인텔 입장도 삼성전자와 TSMC 양쪽에 일을 주고 간보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더 잘하는 편 우리 편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단점은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0나노급 공장입니다. 좀 반도체 쪽에서 좀 뒤떨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게이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거의 5나노급까지는 확보가 돼야 TSMC의 경쟁력을 따라갈 텐데 이 10나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하고 싶어도 좀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공장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증설한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비 쪽에 사이맥스고요. GST, 원익 IPS, 디바이스 ENG 이런 회사가 이에 증설 얘기만 나오게 되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키고 적어 놓으시고요. 또 소재 쪽은 코미코입니다. 이 회사들도 오스틴 공장과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적어 놓으시고 혹시 증설 얘기 나오거나 수혜 쪽이면은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회사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라보는 메모리 시장은 일단 중국 쪽에 반도체 현물 가격을 보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1월 말에 고정거래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성장한다, 이제 호황으로 들어선다라는 부분들이 반등될 거고요. 근데 이쪽보다 더 중요한 게 비메모리 쪽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아마 적어도 3, 40%씩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보니까 이쪽의 성장세가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커진다. 특히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2년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2년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 2017년도 8년도가 거의 정점이었고 그러면은
19년도, 20년도가 이제 저점, 그러면 다시 21년도, 22년도가 정점을 또 향해 가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거의 호황 국면에 지금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팔 이유는 전혀 없죠. 오히려 단기 조정 나오면 더 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소부장 쪽을 계속 챙겨본다. 그리고 특히 비메모리가 핵심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는 잘하는데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거는 비메모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셋이라고 합니다. 오셋은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그러니까 즉 후공정 쪽에 패키지와 관련된 패키지 쪽 테스트를 하는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네 종목들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 몇 개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테스나와 LB세미콘, 특히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칩 쪽에서 강점을 보이다가 이제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올해 사상 최대 같고요. 테스나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 집중하는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